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나토 회의 중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는데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일본에 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안전하다고 확인한 보고서는 중립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강변했고 여당도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에 최고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4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와 관련해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에겐 휴대전화가 2대 있었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전화번호와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되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를 무대로 한일 정상이 또 만납니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 G7 때 회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달 만에 재회하는 겁니다. 최대 화두는 단연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게 방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방류 계획과 관련한 실시간 정보 공유나 모니터링 기구 창설, 한국인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회담이나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남은 계획에 없습니다. 조만간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이 열리는 만큼 그동안 못 만났던 정상들 위주로 대면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AP4 회동,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스웨덴 정상회담 등 이틀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진행합니다. 나토를 찾는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과 접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이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일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여론과 과학 사이에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외교적 수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어민 대표, 농어민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이들은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저 앞 집회, IAEA 일본 지사 항의 방문,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앞서 여야는 7월 국회를 오늘부터 소집하고 18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방침입니다.
7월 국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또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2주가량만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방미 기간 미 백악관과 정보 관계자,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김석기 당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 강민국 수석 대변인 등 지도부 인사도 동행합니다. 오늘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00mm의 소낙성 강수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전국에 소낙성 강수 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겠다고 말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의 최고 100mm 이상,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주 후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1개 나토 동맹국과 초청국 등 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일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리투아니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도 빌뉴스에 있는 정상회의장이 러시아 핵무기가 배치된 벨라루스 국경과 불과 32k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Definitely, these threats of Lukashenko's regime to use th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whole world really creates a lot of, I would say, concerns. 경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16개 나토 동맹국은 1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삼엄한 경비에 나섰고 패트리어트 등 최첨단 방공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지만 회원국들 간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And we would like to have all the decisions to be made during the summit. In this case, it's obvious that I'll be there.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가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은 지난해 6월 마드리드 회의에 이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도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녹화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쟁이 한창인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할지에 대해 나토 내 만장일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나토 가입과 관련해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이르다며 민주화와 일부 다른 이슈 등 충족해야 할 다른 필요 조건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기 직전에 공개됐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튀르키예의 F-16 전투기 구매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오는 11일 리투아니아에서 개막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연결됐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화의 초점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위, 스웨덴의 나토 가입, F-16 전투기 공급, 튀르키예의 유럽연합 정회원 가입 절차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대한 F-16 공급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투아니아에서 직접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일이 있었죠. 이후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실물 업무를 시키며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종착역인 당고개역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유실물을 찾으러 온 승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수는 최소 일단 50개는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배치되기 전에도 계속 이 일을 해왔어가지고 최소 16명 이상은 이 업무를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나 A씨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3년 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전자정부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당고개역 직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행이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정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시킨 겁니다. 사장님이 이거 원래 너네가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당고개 역장을 포함해 역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일을 떠넘기고 정작 자신들은 업무 시간 수시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담배 피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1시간 정도인 경우도 있었고 얼굴 도장 찍다시피 하다가 중간중간에 나가고 그러는 경우라서 거의 자주 그러시죠. 서울교통공사는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역 사이에다가 그 면밀한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를 다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공사는 당고개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서구 가정동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거주하던 남성도 3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또 바로 위층에 살던 주민 2명도 각각 화상과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 생태습지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무릉덩이에 시신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사람이 3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관련성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복합 산림복지시설인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체험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낮 11시 40분쯤 경남 진주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서 에코라이더라는 체험기구가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객 6명이 공중에 매달려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에코라이더는 줄에 매달린 기구에 1명씩 타서 공중에서 숲을 체험하는 시설로 총 길이 504m입니다. 경남소방본부는 기구를 운영하는 업체 직원이 관리용 작업대로 접근해 기구를 정상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부부가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전화번호와 애초 계약서에 적힌 번호가 다르다는 게 거절 사유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락한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맞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2억 6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부부. 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집주인은 그대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던 A씨 부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나간다는 해지 문자도 있으니까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이제 됐다 하고 딱 갔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집주인에겐 휴대전화 2대가 있었고 계약서에 적힌 것과 다른 번호로 연락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A씨 부부가 실제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허그는 보증보험 약관은 전세계약 만기일에서 2달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 보증 청구를 신청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기간 안에 해당 번호가 임대인 거라는 걸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주인이 잠적한 뒤라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면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 근데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그 민증을 받아오냐. 그런데도 그거 방법밖에 없다고. 허그 측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보니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해주기 위해 입증을 요구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약관보다 우선하는 민법에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만큼 약관상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니라며 직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된 입증 자료 같은 것들은 사실 세입자가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 등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그도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 매입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LH 간부와 100억 원에 이르는 알선료를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LH 부장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B씨를 비롯한 브로커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장으로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1년 반 이상 감정평가 결과 등 내부 자료를 주거나 임대주택으로 매입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에게 35차례에 걸쳐 8,600여만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책연구원 KDI는 한국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7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 달에는 경기가 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같은 진단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 완화를 꼽았습니다. 여름철 보양식 재료로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가 1년 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킬로그램당 닭고기 소매 가격은 6,36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5,584원과 비교해서 12.2%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비 상승으로 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판매된 승용차 5대 가운데 한 대는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던 전기차는 올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양희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지점. 친환경 차량에 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차에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신데 거의 과반수 정도는 하이브리드에 일단 관심을 보이시고요. 실제 올해 상반기 승용차의 신차 등록 대수를 보면 5명 가운데 1명 가까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휘발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올해 상반기 하이브리드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2.9% 껑충 뛰며 연료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친환경 대세로 주목받는 전기차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어째서인지 주춤했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보다 연료비가 저렴하지만 충전소 같은 기반 시설이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려운 특징도 있습니다. 편의성과 안전을 따졌을 때 같은 친환경 차량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전기자동차로 가기에는 여전히 충전에 대한 두려움과 주행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고효율의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에만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동급 모델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주행 중 동력 상실 문제 등 성능이 불안전한 점도 전기차를 꺼리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합친 펫테크 시장에 통신 3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반려견 식사량을 자동 조절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기도 합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반려견이 다가가자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가 나옵니다. 목에 달린 장비로 활동량을 확인한 AI가 적절한 급식량을 제공합니다. 위치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통신 상품과 같이 연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 이왕 가입하는 휴대폰에 우리 아이들을 함께 건강도 케어해 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한 통신사는 지난해 7월 반려견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반려견 성향을 분석해 어울리는 전문 훈련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28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고객 만족도가 거의 한 9.5점 이상을 상회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한 추천 의향도 9.5점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수의사 영상 진단을 돕는 상품을 내놓은 통신사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올리면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판독합니다. 전국 200곳 넘는 동물병원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원격 판독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가 걸리는데 30초라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 진료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통신산업이 포화 상태인 만큼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알뜰폰이 등장하면서 고객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또 젊은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작아지고 그래서 저성장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아이돌 팬사인회에 갔다가 속옷 검사를 당했다는 성토가 이어져 논란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한 남성 아이돌 그룹 팬사인회에서 불거진 일인데요. 좋아하는 가수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팬들은 보안 요원이 녹음이나 촬영 등을 우려해 스마트워치 같은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 팬들의 몸을 과도하게 검사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심지어 속옷에 전자기기를 숨겼을 수 있다며 작은 공간으로 데려가 옷을 올리게 했는데 그 모습을 지나던 사람도 봐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분노를 샀고 트위터에는 속옷 검사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속옷 검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도 신체 수색은 현행범이거나 영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금속 탐지기 등 다른 대안을 생각했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팬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책 강구를 약속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숨지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각국이 대기오염 방지에 행동으로 나설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출근길.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대기오염에 오래 노출돼 숨진 사람이 한 해 2만 8천 명에서 3만 6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 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오염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유럽 지역 보건환경 지도자 회의에서도 단연 주요 관심사가 됐습니다. The largest environmental risk factor is air pollution. Actually, in the European region,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are dying from environmental risk factors, and half of those are linked to ambient air pollution. 회의에서는 대기오염과 함께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소멸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요소로 꼽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시민사회, 개인들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Because they really needed to build forward better, indeed to protect the future, our future, but also especially the future of the youth.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생태 환경이 날로 악화하며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 환경의 악화를 막는 데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과 충남 공주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 중부와 호남, 경북 많은 곳에는 10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되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며 지역 간 강수 편차가 심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후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 강릉은 27.5도 등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잦아들면 금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주 후반 중부지방에는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IAEA가 일본 편향적인 검증을 한 거라고 비판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려를 이해하지만 심층적 연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안정성 검토만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Of a period of intense analysis, intense study, and careful evaluation for more than 2 years.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performing its function of reviewing and monitoring that this process is done.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0개국 이상의 회원국과 양자회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AP4 정상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단합된 경고를 보내고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양자 협력 문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지 시각 12일 저녁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폴란드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특히 민간 주도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89명과 함께 2차 전지와 방산, 원전 분야에서 세일즈 외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현지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한일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개월 만에 성사되는 이번 한일 회담에서는 양국 최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방류 안전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여야 모두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는 여당과 특혜 의혹을 끝까지 묻겠다는 야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수석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전 민주당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고 해당 노선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에게는 그저 정쟁의 도구였겠지만 이번 사업은 양평 국민들의 10여 년간의 염원이자 수건 사업임을 잊지 마십시오.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희룡 장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후안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1조 8천억짜리 대형 국책 사업을 제 맘대로 변경하다 국민 의혹이 커지니 사태를 모면하려 전면 백지화로 꼼수 부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한 국정 난맥의 단면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이쯤 되면 민주당 게이트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SNS에 해당 기자가 확인해보니 2개 필지를 제외하고는 다 길가에 있거나 인접한 땅이었다고 하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원안은 민주당 전 양평군수 일가 특혜가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균 전 군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땅은 아버지 고향이고 사촌현과 집안이 많이 살고 있다면서 현재 자신이 사는 아신리 집도 선대 때부터 산 지가 53년 정도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 이유도 크지만 바로 부모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연구팀이 관련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대 여성 A씨는 아빠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뒤 근처 공원에 유기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은데 무엇보다 자신의 엄마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너무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2013년부터 8년간의 영아 유기, 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통해 범죄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12건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모를 꼽은 사건이 7건으로 가장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대상이 아닌 출산 사실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 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를 버린 경우도 분석 대상 판결 20건 가운데 8건에 해당했습니다. 영아 유기 재범 사례도 2건이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가 숨진 것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고작 1건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졌고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는 게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임신과 출산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입양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출산으로부터 입양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성에 대해 책임지는 교육과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 어린 생명의 죽음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법원의 엄벌 의지 또한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 시각 세계NN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수단에서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 사이에 벌어진 무력 분쟁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 명이 숨지고 피난민은 300만 명에 달하는 이 비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거리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시신을 덮은 천이 잇따라 보입니다. 수단 정부는 새벽 공습으로 시민 22명이 숨지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은 조직적인 공습이 있었다며 정부군을 비난했지만 어느 쪽 소행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내전은 벌써 석 달째. 유엔은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단 분쟁이 전면적 내전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الحرب دي دمرت الخرطوم دمار شامل دمرت البنية التحتية دمرت المصانع دمرت المنازل دمرت أي حاجة دمرتها. 지금까지 3천 명이 숨졌고 전쟁의 포화를 피해 300만 명의 민간인이 피랑길에 올랐습니다. 의료기관은 전체의 20%만 간신히 운영되면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입니다. احنا صراحة الموقف عندنا في العيادة ما هو بشر خالص. كل الأدوية اللي عندنا على وشك إنها تخلص وبالكثير يعني تكفي لنا 5 مرضى وعيادتنا مهددة بإنها تجيف. 내전이 길어지면서 납치와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엔이 성적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파악한 인구수는 420만 명. 끝모를 비극에 빠진 수단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는 오는 13일 주변국을 소집해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지 시간 9일 다수 국가가 민간인 피해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ABC 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부족한 155mm 포탄 생산량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집속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시리아 동부에서 이슬람 국가 ISIS의 지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드론 폭격으로 ISIS 지도자인 우사마 알 무하지르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민간인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혁명 기념일 기념 행사를 앞두고 폭죽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발표한 법령에서 오는 14일 행사 중에 공공질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폭죽의 판매, 소지, 운송 및 사용을 15일까지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교통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운전자 나엘 군이 경찰에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 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 21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례한 일요 3종 기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추기경은 교황 다음으로 높은 성직자 지위이며 신임 추기경 21명 가운데 80세 미만인 18명은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 서부와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각지에서 토사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혼슈 서부 시마네현 이즈모에서는 전날 자동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실종됐고 고속열차인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일본 열도에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형 서점들이 복합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전환을 선포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독서 인구와 도서 판매량의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변신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책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 놓여 있고 다양한 조형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가수 겸 아티스트로 활약하는 윤하얼 씨와 던등 유명 작가들이 책과 상상력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때도 있고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으면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상상하실 수 있는 작업물입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예스24는 젊은 MZ세대들을 공략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복합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책을 파는 회사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회사 또는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점업계 1위인 교보문고도 문구 상품을 다루는 하트렉스를 통합하며 지식과 예술 문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던 만큼 도서 IP 사업과 양방향 플랫폼 등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처럼 주요 서점 기업들이 신사업 발굴에 나서는 건 독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실적 악화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내 대형 서점 기업 4곳의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은 다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0% 이상 줄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저작권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 서점업계도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40년 넘게 구상화의 외길을 걸어온 김재학 작가의 화폭에는 화려한 주인공 장미꽃 못지않게 여백을 거칠게 채운 추상적인 채색이 매혹적입니다. 반면 중국의 신예 추상화가 시아오 왕은 춤추듯 획을 그은 붓 끝에 빈 공간을 남기며 산수와 같은 구상의 체험을 선사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폭이 장미꽃잎 하나하나가 생기를 머금고 고혹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극사실주의 진수를 보여주는 섬세한 묘사.
장미화가로 알려진 김재학 작가의 신작입니다. 꽃의 매력에 신비한 분위기가 더해진 데에는 여백을 채운 추상적 색채와 질감이 한몫을 합니다. 내 생각을 좀 더 집어넣기 위해서 그림에다가, 그래서 배경은 되도록이면은 좀 비구상적인 요소를 갖다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소나무 대작들도 선보였는데 지리산의 천년송과 함께 마음의 숲을 그리며 자연에 대한 예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탄의 거침없는 선에 오일 스틱의 색감이 더해져 산소와 같은 풍경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릅니다. 중국의 젊은 추상화가 시야오 왕의 경쾌한 붓질은 발레 같은 리듬감과 자유, 에너지가 넘쳐흐릅니다. I want to enjoy my daily atmosphere, enjoy my studio life, like the boundlessness and weightlessness feeling. Because when I'm doing painting, I feel like my body can extension unlimited. 대담하게 비워놓은 여백에는 추상 표현주의와 도교 사상의 맥을 잇는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And for me, the empty space is also like this idea. There's always some mist in front of your eyes when you are on the top of the mountain. So it's like something which is far away and not clear, but it's a deeply space which you can go inside. 정물화의 배경과 추상화의 텅 빈 여백이 무대 위 조연의 열연처럼 빛을 발하며 미학적 쾌감을 끌어올립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 두산이 연승 행진을 8경기까지 늘렸습니다. 1군에 올라온 지 사흘째인 박준영까지 홈런을 포함해 3안타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산의 4회 말 공격, 원아웃 1, 2루 기회. 9번 타자 박준영이 공 6개를 연달아 파울로 커트해내는 끈질긴 승부 끝에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3루타를 쳐냅니다. 이후 김혜성의 실책, 로하스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두산은 6대0까지 달아나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박준영은 2회 단타, 4회 3루타에 이어 6회에는 홈런까지 쳐내며 생애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박준영이 덕아웃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침묵 세리머니로 첫 홈런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7회 마지막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박준영은 사이클링 히트에 2루타만 빠진 만점 활약으로 이승엽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NC로 이적한 포수 박세혁의 보상 선수로 영입한 박준영까지 맹타를 휘두른 두산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5년 만에 8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의 새 외국인 투수 마리오 산체스가 앞발을 2번 들고 던지는 특이한 동작으로 KT 타선을 무력화시킵니다. KBO 리그 데뷔전에서 7회 원아웃까지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한 점만 내주는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타석에서는 나성범이 이틀 연속 홈런포를 터뜨린 기아는 KT를 5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최재훈과 최은성, 김인환이 릴레이 홈런포를 터뜨린 한화는 선발 페냐의 7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곁들여 SSG를 7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